네, 세상과 소통해서 취업에도 성공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까지 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바로 모셔볼까요?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 먼저요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재무 설계와 재테크. 와. 중요한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사회 중년생인데도 아직 몰라요, 이런 거를.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에게도 이건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할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많이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약간 혼동하신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오늘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재테크는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 수익을 받겠다. 그건 이제 재테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재무설계는 그보다 좀 더 큰 개념이죠. 전체적으로 내가 돈과 혹은 뭐 부동산 혹은 금융상품 일반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재무 설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사실 첫 월급 받으면 그게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다가 맞아요. 이제 회사 들어서 첫 월급을 딱 받으면은 그때부터 잘 하셔야지 이거 뭐 나중에 이제 또 그 계획을 잘못 세우면 카드 막 돌려막기 하고 이런 친구들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경험자로서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요. 예. 네. 재무 설계는 그러니까 큰 그림이고요. 재테크는 수익률을 내야 하는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그렇죠. 차이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그러면 재테크부터 알아보죠. 재테크의 핵심 원칙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재테크를 하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금융으로 이렇게 쭉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예, 부동산 같은 경우 간단하게 예시를 드리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습니다만 2000년대 후반부터 뭐 서브프라임이라든가 기타 이제 경제 어떤 금융위기가 오면서 완전히 이제 뭐 완전한 추락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내려앉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인구 구조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초년생들도 아셔야 되는 게 80년대 초반 뭐 사실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예. 엄청나게 성장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자율 같은 경우에 특히나 90년대 초반까지는 10%대가 거의 유지가 됐었습니다. 거의 지금의 한 두세 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조건적인 돈을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의 단순한 재테크 상식만 가지고는 좀 힘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재테크의 핵심 원칙으로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대상에 있어서 부동산과 금융을 명확하게 좀 나누고 기대 수익률은 낮춰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취업 딱 되면 좋잖아요, 기분. 그쵸?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맞아요. 돈을 벌고 벌고.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번 돈을 잘 모으고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자,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권의 어떤 핵심 기능들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많이 이제 사회 초년생 때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은행, 증권, 보험. 이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축은행은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 좀 드리면 은행이라는 부분들은 예금과 대출로서 운영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예금으로 그 부분들에서 이자를 주지만 대출을 통해서 상당 부분 대출 이자를 받는 그렇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회사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증권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부분을 물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직접적인 투자도 일어나지만 주식을 매매를 함으로써 매매 수수료라고 하죠. 이 부분을 가지고 증권회사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험회사는 뭘까요? 그렇죠. 일종의 계주입니다. 돈을 모아서 계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영 보수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분들 우리 이제 다른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구분을 하시는데 사회초년생 분들은 이 보험을 통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은 보장입니다. 그리고 증권은 그 부분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은행은 저축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이라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좀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자, 사회 초년생들 특히나 뭐 초년생뿐만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겠죠. 번 돈을 어떻게 잘 모으고 이걸 쓸 것인지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서점 가보면 재테크 관련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가 좋은 책인지도 좀 헷갈릴 정도인데 합리적인 재테크란 뭘까요? 이 질문이 참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20대 때는 재테크 책은
보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30대 초반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외에도 제가 정리할 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전 본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테크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본인에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수익률 많이 받아야 5%, 6%? 근데 그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100만 원? 200만 원? 근데 그거에 6% 해봐야 죄송한 얘기지만 1, 20만 원 그거 벌려고 몇 달 혹은 몇 년을 투자한다는 이거는 상식 밖의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는 많이 그러시지는 않는데 저는 나에 대한 본테크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면서 자산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재무적인 자산과 비재무적인 자산. 그래서 재무적인 자산 물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이라든가 그런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원리금을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들. 근데 비재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정신적인 부분들,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나의 능력적인 부분들, 커리어, 경력적인 부분들, 나의 자격증, 이 라이센스 이런 것들은 쉽게 없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성에 맞게끔 그래서 저 같은 실패자가 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저는 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무모한 도전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냥 뭐 이거 한번 해봐. 그럼 그럼 죄송합니다. 이 방송 용어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질른다고 하죠. 그냥 막 질리는 겁니다. 비슷하네요, 저랑. 네. 박인신이요, 제가 이렇게 교감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부동산 팔리지도 않고 있고요. 주식도 상장 폐지된 종목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목적으로 쫓았을 땐 그런 실패가 굉장히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물론 예,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소규모에 대한 부분들에서 내가 내려놓고 돈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저 회사 정말 사장 제대로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사장이 괜찮다. 저는 그때 투자하는 개념으로 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그러고 나서 계속 기업을 관찰하시고 분석하신다 그러면 정말 투자가 아닌 자신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이 주택가,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택가 수익성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즘 오피스텔 투자하겠다, 상가 투자하겠다. 아시죠? 큰 기업에 들어가도 상가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피스텔이요. 상당 부분 등락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대한 상권 분석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빠르게 돈을 벌려고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상당 부분 이 조급증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 초년생하고는 해당되는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50대 초중반에 명퇴나 혹은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그렇게 퇴직금을 많이 사기를 당하신답니다. 근데 이 사기를 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금융 유사 수신 행위라고 해서 적은 투자를 하면 거기에 이제 수익률을 좀 주겠다. 근데 막 10%, 15%. 그러니까 막 거기에 이제 현혹이 되시는 것이죠.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10%가 넘어가시면 그건 비합리적인 거고 상당 부분 그건 사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죠? 적정 수준의 물가 상승률 3%에서 3.5% 그리고 뭐죠? GDP 상승률 한 2%에서 3%. 그래서 5%에서 6%가 넘어가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사기에 가깝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시고 정상적인 부분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되 큰 그림을 가져가시되 제일 중요한 건 본테크. 자신한테 투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기 전 두 번째 비재무적인 자산에 대한 부분,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가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삶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 끊임없이 그렇죠. 본인과의 어떤 본테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나를 키우는 게 곧 재테크다. 그쵸. 예, 그거를 제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요즘 하잖아요. 요즘 다이어트도 하시고. 저한테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 위해서 운동도 하죠. 그쵸. 또 연기학원도 다니죠. 표현력 키우려고. 그리고 이제 명강사 과정도 듣고 그런 것들 좀 진작하면 좋았을 텐데 괜히 이렇게 장사해보겠다고 차려보고 그래가지고 홀라당 망했죠. 예, 근데 그래도 그게 실패가 다하게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돈 좀 날리고 그런 게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어떤 비싼 수업료를 낸 거죠. 예, 그래서 자, 지금 정경호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만큼 이제 다른 거 투자도 좋지만은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 자기 개발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기 개발 열심히 하시죠. 그렇죠. 예. 자기 개발하고 있는데 자기 개발 가치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그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릴 게 자기 개발, 여의가 있고 자기 개발,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발음이 좀 두 가지 구분을 못하는데 개발과 개발로 할게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또 혼용해서 쓰입니다. 네네. 저는 이 두 가지를 목적과 목표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 자기 개발은
일종의 방향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 개발. 예, I는 일종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훨씬 더 중요할까요? 예, 어이. 그렇죠. 어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의. 여의죠, 여의. 예, 어이가 아니라 여의예요. 여의. 갑자기 한글 교실이 됐네요. 예. 여의. 여의. 자기 개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방향이 세워지고 목적이 명확해졌을 때 그것에 가는 과정들인 목표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수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2000년대 완전히 대박 났던 자격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자격증일까요? 2000년대요? 네, 2000년대 직장인들, 사회초년생들도 굉장히 많이 땄을 겁니다. 예,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힌트를 드린다면 2000년대 그렇죠. 막 부동산 엄청나게 열풍이 몰았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던지고 개업을 하겠다고 막 나갔죠. 그런 과정에서 이 학원이 엄청나게 성업이 됐고 이 자격증이 완전히 직장인들한테 기초적인 자격증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됐다는 게 많이 땄죠. 어떤 자격증이 훨씬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맞아요. 지금 그렇죠. 이 순간에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장롱속에 깊이 처박혀서 자신을 전혀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 이유가 왜였을까요? 그렇죠. 그냥 남이 따니까 막 따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삶의 목적을 정해놓지 않고 남이 따니까 그냥 목표를 삼아서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회초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재테크보다 본테크, 특히나 본테크에 대한 부분에서 나에게서 가장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지를 정하시는 그 본테크를 정하시고 그 다음 과정에 있어서의 본테크가 넘어선 재테크 이런 부분들을 구성해 나가신다면 저는 효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재테크가 완성이 되고 재무설계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개발이 중요한 것보다 자기 개발, 즉 목표보다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의 명언은 직업에 영혼을 던져라. 네, 좋네요. 중요한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는데 가치 있는 재테크는 자기 자신이다. 돈이 아니라. 이런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연관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고의 재테크는 본테크다. 로또 당첨자의 97%가 수년 내 이혼과 마약 중독, 약물 중독에 빠졌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혼이 들어가지 않는 돈은 결국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하고 계신 직업에 영혼을 던지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중연설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자기한테 투자하고 열심히 하면은 돈도 명예도 다 따라온다는 거. 그렇죠. 그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단지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자기 자신한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찾으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에낙고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